오후에 추가 질의 때 제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관님하고 좀 논쟁을 좀 하고 싶어서 오전에 그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국정감사에 꼭 필요한 것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통일부 사업비의 70%가 이탈 주민 사업인데 그렇게 비중이 큰 것에 비해서 그 내용적인 질적인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탈 주민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득 이런 부분들도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75만 원쯤 나고,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수준에 밑들고 있고,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5년에서 10년에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고 10년이 넘어가면 확 줄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확 늘어나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적인 질적 수준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정책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해 주신 것을 좀 감사드립니다. 이 탈북 문제는 뭐 저와 또 통일부도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말 많은 노력, 아마 전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체제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고 임시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저기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남쪽으로 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논란을 떠나서 더 많은 탈북 이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그 체제 경쟁적 수준이나 아니면 긴급하고 임시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정주 정착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체제 경쟁이나 아니면 긴급하고 임시적인 대책 수준에서 대처했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범정부 수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용 문제나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가 훨씬 잘할 거고 통일부보다. 그 다음에 여성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훨씬 잘할 거고 70%인데요. 그 다음에 그 복집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가 훨씬 잘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지방자치체 이게 광역단체든 아니면 기초단체든 이런 데가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로 이 정책의 전환이 과감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봐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계속 재검토하고 있고요. 또 범정부적인 협력, 지자체 협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직접 탈북민들 만나보고 이래서 지역 가보고 하나센터 들어보고 하면은 또 물론 각 부처가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있지만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탈북민들도 또 이런 통일부나 기존에 이렇게 그렇죠. 그런 하나센터에 그런 점을 감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졸업시켜야 돼요. 탈북민이라는 이런 그 명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졸업시켜야 된다고요. 예, 저희도 입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거기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정확하게 정책적인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다가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충분히 아실 거고. 예, 충분히 그 알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미래센터요. 예. 통일미래센터 관련해서 저는 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남북협력기금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 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는 사실상 편법이거나 위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통일부가 일반 재정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뭐 편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니, 취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법 어디에도 지금 통일미래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찾아보니까 국제유소년 축구대 평양 참가, 경기도 축구단 선발 및 합숙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이산가족 초청 통일체험 빌리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남북주민 간의 진솔한 삶의 대화, 세대공감 통일캠프,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체험 연수, 남북 청소년 2015년 통일비전 캠프, 그다음 통일 관련 축구선수단 초청 친선 경기. 이게 어디 그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 내역이 있어요. 예, 그 처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또 그 기금의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 기금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협력기금 이게 어딜 봐서 이렇게 교류협력이냐고요. 이 사업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편법적이고 잘못하면 위법적인 시비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그 재원을 조달해서 하지 말고 정당하게 일반 재정으로 편성해서 지원하시란 말이에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통일교육센터 있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 두 가지가 특징인데 하나는 탈북민 전문 강사제, 그 다음에 학교 순회 강좌 사업을 비롯해서 강좌 사업 중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탈북민 전문 강사 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 순회 강좌 사업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대학 캠퍼스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강좌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사회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지역 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는 있고 또 그러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90%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다만 그 탈북민은 그 현장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강의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좀 편중된 부분은 있고요. 좀 더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은 편향 시비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예,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그 사업이 편향 시비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남북 대결이나 선동한다고 보여지고 체제 경쟁이나 이렇게 과시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역 통일관 사업 있잖아요. 예.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해 2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찾아오고 뭐 요즘 좀 필요해요. 그런데 통일관 운영 실태를 보니까 오두산하고 고성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방문객이 굉장히 줄어 있고 그다음 전시물도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보여요. 오두산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나머지는 있잖아요. 이게 통일 전시관인지 통일관인지 아니면 안보 전시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차라리 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그 안보 전시관을 운영하게 하시지 뭐하러. 다만 지금 규정상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좀 어려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령으로 규정된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을 통일교육지원법으로 이렇게 명문화해서 예, 그런 개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품질 좋은 그런 통일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개선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예,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평통이요. 네. 평통 제가 보니까 연령 편중
지역 편중, 성 편중 이게 너무 심해요. 특히 네. 상임위원회에서요. 그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상임위원회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각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위촉되는 분들이 지역이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고 또 연령층도 어느 정도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에서도 조금 젊은 층은 좀 작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는 제가 있는 줄 아니까 어떻게 네. 개선할 거냐고 여쭤본 건데요. 이게 그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이 편중 현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부에 그 집중하고 관계돼 버리면요. 특정한 그 통일관에 대한 편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통이 내부 구성에서부터 이런 것을 다뤄잡지 않으면 그 편향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네. 강남에서 전문가 삼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분들 중에는 통일에 대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뭐 논란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통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 심각한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까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를 넘어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 청년 그리고 여성 위원들을 계속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2년 임기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을 한 6개월 전부터 이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을 좀 길게 늘려서 사전에 여러 방면에서 젊은 층 또 여성 여론 주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안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문위원은요 지역별 편중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 뭐 30%가 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인영 의원님 보충 질의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